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66돌째 즈음하여 우리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위협의 계승자이신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과감하고 정확한 영도 밑에 형제적인 조선당과 정부,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실질적인利益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에 부합되게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통룬 시스릿 2021년 3월 26일 비엔티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내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지난 기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전통적이고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이고 훌륭한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당신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스릿 2021년 3월 29일 비엔티안. 온 나라의 체육 열기를 고조시키고 나라의 축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능라도 지구의 훌륭히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는 오늘도 전도 유망한 축구선수 후비들이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고 계시는 경례하는 정부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정부서 동지께서는 혁명용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으시어 학생들이 생활과 훈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정부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교실과 훈련장,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이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수 훈련을 과학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간곡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교원들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 발전 추세를 잘 알 수 있도록 녹화 편집물을 볼 수 있게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리고
부운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이 육체적 소비가 많은 체육 종목의 하나인 것만큼 학생들을 잘 먹여야 한다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 이 식생활 간섭을 잘 고려해서 끼별로 영양 분배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의 곳곳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앞날의 축구 선수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훌륭히 꾸려주신 이곳에서 아무런 군시 걱정 없이 축구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해령도 따라 우리 국가 질지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오기년 계획의 초태부터 광물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분발에 나선 채취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소식입니다. 현재 채취공업 부문에서는 광물 생산과 능력 확장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많은 단위들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였는데 이 과정에 좋은 경험들이 나왔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여러 단위들의 생산 계획이 높아진 데 맞게 송에서는 작전과 지휘를 여느 때 없이 짜고들었습니다. 국에 힘을 놓은 것이 기업소들이 유기적 연계를 강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랫단에서 내부 원천과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해서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기업소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결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밀통이 높이 발휘돼서 음파강산, 시베롤 청인광산, 문평제로소를 비롯한 모든 광산 재련소들에서 1사분기 인근계획을 100% 점차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단들에서는 성과에서는 경험을, 교람에서는 경험을 찾으면서 광물 생산을 누리는 국가가 동시에 생산 능력 확장 사업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덕광업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과학기술을 주손으로 틀어쥐고 광물 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비 자재 원료와 자체의 기술 영향으로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불이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현행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차 배아리 문제를 자체 힘으로 해결 완성하여 1사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공업기술연구소 기술자들과 검덕공업대학 교원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부선 공정에서 절실히 필요한 시약들을 우리 지방의 흔한 원료 원천들을 동원하여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반년 대계를 끝낸 기쁨도 크지만 걱정이 더 많습니다. 지금 속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자니까나 과학기술을 도입해야 더 많은 강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하향식 작업 방법과 중단식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일정 계획을 뒤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파강산입니다. 우리가 현지 일꾼들을 만나서 취재해본 데 하면 굴진과 채광, 손광을 비롯한 매 생산 공정들에서 자기 실종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력 실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산에서 기본 힘을 놓고 있는 것은 이 송광량에서 실수율을 높이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광량 확보를 위한 신부 개발 문제입니다. 실수를 높이자면 설비 가동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실종에 맞게 이미 쓰던 시약에 첨가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대형 시약을 만들어서 생산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신부 개발 문제도 같습니다. 모든 갱들에서 더 많은 체육장들을 깔고 앉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의 여러 갱들에서는 굴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력 실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이미 많은 채광 현장들을 마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발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고안해보자 하고 큰 구멍에 의한 석배기 발파 방법을 창안 도입했습니다. 이거 우리 갱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체로 창안 도입한 겁니다. 이들이 자체로 창안한 새 발파 방법은 원리가 간단하고 발파에 들던 자재를 30% 이상 절약하면서도 굴진 속도를 1.5배로 늘릴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후창광산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광물 생산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저머리가 이전에 우리 강산에서 쓰다 버린 저머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재전하기 위한 기업소적인 왼바람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하고 협의하던 끝에 이 저머리를 다시 가공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새 저머리 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강직장에서는 마감기 매달식 중곡중을 개조해서 이용했는데 정전보다 굴대의 수명을 7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여기 유색금속 감독회수관리소에서는 이 폐기된 설비나 유효 자재들에서 이 사장되어 있는 낡은 유색금속들을 한 g이라도 더 회수해서 이 필요한 단위들에 보내주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색금속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 회수 감독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원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서 담당 지역 간의 설비 폐기 종용을 한입게 뚫어가지고 오랜 기간 사장되어 있던 유색금속들도 빠짐없이 찾아서 회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낡은 유색금속 감독 회수 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물질기술 토대를 마련한 사업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회수된 낡은 유색금속을 제때 이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1사분기 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원료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를 미리 막는 사업이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에서 강하천 정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질적으로 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시암초는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남산지구, 두루지구, 시암지구 여기에서 모여두는 물량, 이 물량만 해도 수천 리방이 됩니다. 그런데부터 강바닥이 높아지고 이 제방이 일정한 면적 수위를 다 차지하고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에서는 올해 치수사업의 첫 대상으로 이 시암천 정리에 놓고 여기서 중심을 강바닥 파기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 제방 장속 쌓기 경고성 보장 여기다가 힘을 넣었습니다. 공정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공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40여 개 단위가 동원돼 가지고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공사 속도를 다구쳐서 이 수천 메다의 강하천 정리를 지금 마감 단계에서 다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자치천에서 큰 물이 나면 죽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이 자치천과 버통강이 합수되는 합수목에서 물이 미쳐 빠지지 못해서 넌배가 침수되고 알곡소출에 죽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 우리 이런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바닥 파기와 함께 강폭을 5m 넓히고 10km에 해당한 이 장속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명 천국의 일꾼들이 에너지 이용 분야의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들을 제때의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위가 있는 기술들을 도입 일반화하는 사업은 그 기술들의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의에서 우월하게 평가된 발명 기술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널리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강남군에 도입한 메탄가스 생산 기술은 태양열원실에서 메탄가스 생산과 축산, 농산을 결합한 아주 우월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부지 면적을 가지고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가를 좋게 들이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이 기술을 여러 단위들에 널리 확대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온실에서의 메탄가스 생산 기술이 도입된 김종수 평양방직공장 후방기지입니다. 우리가 초보로 메탄가스 온실을 건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메탄가스 온실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 독을 보관하는가. 발명천국 일구들이 여기 와서 기술 자료도 주고 기술적으로도 다 방조주고 도와줘서 실제 해보니까 이 쿵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구호대소나 녹군이 이 메탄가스 온실을 건설해서 실용 있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걸 많이 우리가 느꼈습니다. 정작 이 가스가 나오고 국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고 이 시장으로도 이용합니다. 이 메탄가스 발액을 가지고 이 돼지도 키우고 이 돼지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메탄가스 이 발액과 찌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 남태 농사나 이 강내 농사에서도 우리가 비료를 좋게 쓰면서도 이 높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고 버린 거 하나도 없고 농산물과 축산물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평성 버섯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앞선 버섯 생산 기술을 개발 도입하는 한편 생산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서 버섯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습도, 통풍 관리 이 조건을 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장에서는 품종별에 따라 버섯 재배를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절적 제한성을 갖지 않고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00명 소조원들이 공장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해서 새로운 첨가제를 도입했는데 이 첨가제를 기질 주입시에도 첨가하고 또 버섯이 한참 자라는 시기에는 자실체조도 첨가해 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버섯 생산기를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장자강 버섯 공장에서도 버섯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 300명 소종들이 합심해서 소민산과 질소토를 비롯한 이 천연 생물 활성 물질들을 적극 이용해서 정근의 활성을 높였고 또 텃밥과 비옥교의 미생물 처리 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그 효과성을 높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질봉지들이 종계 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제림에서 봉지당 속결이 1.2배로 더 높였습니다. 현재 지금 진공 포장기와 봉지 세척기를 지금 마감 단계에서 완성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또 제품의 질을 현저히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감염력이 높은 변종비루스에 급속한 전파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처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이미 전에 해제했던 방역 조치들을 재개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변종비루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미 전에 취했던 봉쇄 조치를 2주일간 연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방역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져 10만여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칠란드 수상은 방역 조치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주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스카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연 4일째 3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변종비루스의 급속한 전파에 대처해서 방역 규정을 어기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 정부에서는 변종비루스가 만연되고 있는 그 심각한 사태에 대처해서 주민들이 항상 각성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만일 주민들이 변종비루스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큰 전염병 파동이 들이닥칠 수 있으며 그 후과는 파국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9일 현재 영국에서는 12만 6천여 명이 무서운 병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심한 브라질에서는 이번 주에 들어와 변종 비루스 감염자 수가 전주에 비해서 3배 더 늘어나 전염병 발병 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특히 리오데자네이루주에서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치사율이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브라질 정부는 봉사기관들과 공공장소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2,82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80만여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28일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의 기상대가 밝힌 데 의하면 이번에 발생한 황사는 바람의 세기가 강하며 지속시간이 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임거리는 1 내지 2km였다고 합니다. 황사 현상과 관련해서 시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자연유산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지난 3년 동안 오스트랄리아의 대산호무지를 포함해서 16개의 세계 자연유산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된 250여 개의 자연유산들 중 80여 개가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자연유산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대양이 산성화돼서 산호무지들이 속화되고 있으며 동식물들의 먹이 사슬이 파괴돼서 육지와 바다의 동식물종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이나 사냥, 물고기 잡이와 산림 채볼 등 사람들의 경제 활동도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이 원산 22.2도, 함흥 21.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4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3월 31일 수요일, 음력으로 2월 19일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높겠으며 며칠간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레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1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철원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레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레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